여기에서 금의 특징이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의 성향을 볼 때 이 사람이 중점을 어디다 보는가, 이러한 기준이 일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이 금일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경신에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토, 임수, 경금. 자, 경신일주는요 뭐든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비견하고 겁재하고 여러분이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원래는 비견이요 평화주의자예요. 겁재는 이게 투쟁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견이 평화주의자인데 잔인해요. 오히려 겁재는 투쟁을 일으키지만은 굉장히 동정심이나 또 남을 도와주는 게 겁재입니다. 비견이 평화주의자인 게 뭐냐, 모든 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마음을 그냥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사이가 좋잖아요. 근데 같이 통하는 사람 같아. 왜냐면 네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니까 내가 그러면 너도 그럴 거야. 겁재는 내 안에 너 있다예요. 그래서 겁재는 다른 타인의 마음을 굉장히 잘 찍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떨까를 미리 알기 때문에 겁재가 굉장히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성공하는 사람은 상대를 잃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발달되잖아요. 타인의 마음을 읽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겁재, 편관, 상관을 나쁜 신이다. 그런데 그건 왜 그랬느냐? 옛날엔 싸움을 싫어했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는 것이 좋은 세상이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게 못 살아요. 요즘이 경쟁 세상이야. 경쟁 세상이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야 되고 남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상관, 겁재, 편관 있는 사람이 성공의 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성격은 특이하겠죠. 평범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엔 특이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잘못해도 한 가지를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경신이 비견이 있어서 남보기에는 평화주의자지만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보면은 요 신중에 임수가 있잖아요. 임수가 있으니까 씻어내리는 거죠. 이 씻어내리는 거를 깔끔하다고 보기도 하지만 약간 결백증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죠.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의 특징이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을 볼 때 이 사람이 중점을 어디다 보는가, 이 사람은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지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기준이 일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이 금일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칼날 같은 예리한 판단력과 약자를 돌보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건 왜냐? 아까 비견은 내가 평화주의라 했죠. 그죠? 근데 여기 뭐가 가지고 있어요? 임수를 갖고 있잖아요. 수의 장생.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식신의 장생, 도와주고자 하는 장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고집도 아주 세지만 또 의리를 중시하고 어떨 때는 또 남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도 있다.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또 뭐냐면 임수, 무토, 경금이잖아요. 뭐가 없어요? 목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서 일주론에서 특징적으로 보는 게 재성이 있느냐 재성이 없느냐,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중시하느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의 운은 좀 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이 되면은 배우자하고 관계는 마치 형제 관계야. 친구 관계. 형제 관계고 친구 관계는 남녀 관계는 아니잖아요. 애정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여지동이 좋은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막 알콩달콩 하진 않아요. 의리로 살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금이, 여기 있는 신금이 좋은 역할 하잖아요. 그 믿음직한 거지 보통 애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간여지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경신이 요게 이제 하늘 위로 있어서 칼날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배우자 자리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얘가 원숭이잖아요. 신이 가을이죠. 가을 원숭이인 거야. 그러니까 가을에 이 원숭이를 사람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경신이 좀 외롭고 좀 쓸쓸하고, 무토 자체가 편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도 있다.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비견이 있는 사람이 겁재가 있는 사람보다 사기를 더 당할 수 있겠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유추해보세요. 겁재는 사기를 내가 치는 것이고, 왜냐면 상대를 읽으니까. 비견은 네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똑같이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사기 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유추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친을 볼 때도 그냥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가졌겠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겠는가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하잖아요. 이게 내가 통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사람을 믿는 데다가 의리 아니야.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걸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제 말은 이게 보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겁재는 왜 그럼 사기 당할까 그럼? 그렇죠. 겁재는 지가 상대를 파악한다고 지가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걔가 더 머리 위에 있잖아. 그래서 겁재는 사기당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도 비견이 사기당하는 유형이 다르고 겁재가 사기당하는 유형이 달라요. 거기에다 겁재가 사기당하면 크게 당하는 게 겁재는 한탕주의자거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하나하나를 한번 추리하셔 보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이제 육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으냐면, 이러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연애할 때 어떻게 할까? 요거를 이렇게 자꾸만 연구하세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라도 요 사람이 공부할 때 어떤 공부를 할까? 비견은 어떻게 하고 겁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위 자체를 쫙 육신으로 해서 그걸 해석을 해놓잖아요. 딱 외워져서 그 다음부터 이게 통변이 돼요. 그 다음에 경술 보세요. 자, 경술은 여기 정화가 있죠. 무토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금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도 성향이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나타나죠? 성향이? 겁재가 있죠. 그 다음에 정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편인이 있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죠. 한편으로는 정화가 있어서 반듯하고, 또 이게 정화 자체가 심장이잖아요. 어떤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겁재와 편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술은 또 괴강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보시고, 여기 경술은 뭐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여기 경금이 들어가 있고 화가 들어가 있죠. 이 화는 실지 행동이에요. 왜? 정화 자체가 실지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술일주들은 의리를 보고 불의를 보잖아요.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주가 좋잖아요. 굉장히 돌진형이고 굉장히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의리와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는다. 왜냐면 정관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식상과 재성이 없잖아. 돈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리를 생각한다면은 돈 따지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의파죠.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진이 와서 충을 땅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이때는 거꾸로 돼요. 왜냐면 진이 와서 수를 땅 때려버리면 정화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어떤 거죠? 부시가 정관이 없어진 거잖아. 정관이 없어지고 겁재하고 편인만 남은 거죠. 거기다가 충을 때리니까 움직이죠. 괴강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서운 사람이 돼요. 이때는 물불 안 가려요. 이때 정바른 게 없어. 괴팍한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이런 사주를 가지잖아요. 그럼 남편이 못 살아요. 왜냐면 화를 깨버리니까. 만약에 경술에서 진이 와서 충을 땅 때리죠. 그럼 부시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남편한테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 경술이 굉장히 막 금이 많거나 막 이러잖아요. 살벌한 쪽으로 나타나요. 충을 때리죠. 백호가 날때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사주인데 잘만 쓰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은 형태의 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술 여자는 이게 좀 불리해요. 자, 여자한테는 경술이 왜 불리하느냐? 여자가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화한테 정술은 양이 돼요. 하지만 이 술토 자체가 화의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남편의 성향, 남편의 성격은 정술로 봐요. 이 남자가 성격이 어떠냐는 여기에다가 정관인 정화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주에 술토를 대입해서 남편의 성격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술 일주의 남편은 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주에 통변할 때는 이렇게 무덤 자체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덤으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화의 무덤을 갖고 있는 거야. 남편 무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미가 있잖아요. 미는 뭐의 무덤이에요? 목의 무덤이죠. 목이니까 재성의 무덤, 아버지의 무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축이 있으면 금의 무덤이죠. 형제 무덤이에요. 진이 있으면 수의 무덤이죠. 자식의 무덤. 그 대신 여기서 다른 오행이 뜨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표정들이 뭔 얘기인가 하는데, 이 얘기예요. 경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요 사람이 경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 화가 없어요. 그러면 요 술토 자체가 그냥 무덤이 된다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목의 무덤을 갖고 있죠. 다른 것에 목이 없어요, 사주에. 그러면 이 자체가 그냥 무덤이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게 화의 무덤이죠. 근데 여기 남편은 목이 있어서 힘이 있죠. 이럴 때는 무덤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그 남편, 배우자에 해당하는 오행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힘이 있을 때는 무덤이 있어도 그거를 무덤으로 안 본다고. 죽었다가 안 본다고. 근데 없는데 딱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무덤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사주
사주에서도 다른 데에 만약에 뭐 병호 있죠. 이게 남편으로 봐요. 그냥 뿌리가 있죠. 죽었다고 안 봐요. 그런데 화가 없고 이 술도 하나 딱 있잖아요. 남편 무덤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육신도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경술일주는 남편의 무덤을 갖고 있는 여자라. 그런데 와서 여기 진술충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불이 꺼져버려. 그래서 경술일주 여자들이 진이 있잖아요. 그 특히 말년에 진술충을 때리죠. 그 남편이 비명행사예요. 소위 말하는 그냥 이렇게 명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고로 돌아가실 때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요. 경술이 특히나 많이 나타나요. 운에선 드러나도 마찬가지죠. 사주 원국에 있으면은 그대로 나타나고 운에서 만약에 진이 와서 충을 때릴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주 원국에서 관성이 힘이 있어. 근데 운에서 때려. 남편 죽는다고 안 봐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서 뿌리가 있을 때는 운에서 때려도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사주 원국에 힘이 없어. 근데 때리죠.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경술일주는 화를 거두는 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 운이 떨어지고요. 구성상 수의 세력까지 강하면 돈 문제로 고통스럽다 했는데 이걸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자체가 물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물과 나무가 살기 어렵잖아요. 이게 식신과 재성이죠. 식재가 떨어지잖아요. 돈에 대한 부분은 떨어져요. 하지만 이 사주가 오히려 다른 쪽에서 목이라든지 이게 힘이 세잖아요. 그럼 또 굉장히 부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게 경술까지 수고하셨습니다.